이게 바로 그거야. 여기가 이란의 약점이야. 그리고 이란 전쟁의 첫 2주 동안 다른 곳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과 달리 이곳에서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여서 쉽게 간과되었지. 실제로 지금까지 언론에서 이 분쟁을 논의할 때 4가지 주요 지표가 중심이 되어 왔어. 1. 이란 정부의 실제적인 물리적 생존 여부. 그 부분에 대해서는 평가가 엇갈려. 2. 지정학적 경쟁이 심화되는 시기에 미국 무기 비축량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점. 기억해. 다른 곳에는 분명히 더 중요한 경쟁자들이 있어. 그 부분에는 심각한 의문점이 있어. 3. 이란이 보유한 탄도미사일과 드론의 자체 비축량, 그리고 미국이 그에 상응하는 발사장과 생산시설을 효과적으로 제거할 수 있는지 여부. 미국 측에서는 진전이 있었지만 아직 안심할 단계는 아니야. 그리고 4. 걸프 국가들에서 나오는 석유의 흐름과 미국을 비롯한 전 세계가 지불하는 이에 상응하는 가격. 그건 정말 충격적이야. 하지만 이 4가지와 동등하게 중요한 5번째 지표가 있는데 상대적으로 거의 주목받지 못하고 있어. 특히 이란에서 나오는 석유의 흐름. 걸프만 전체에서 나오는 양이 아니라 오직 이란이 기여하는 부분만을 말하는 거야. 그리고 그건 아마 전쟁 첫날과 아야톨라 암살 이후 처음으로 개별적으로 주목할 만한 공격과 연결돼. 또한 이로 인해 미군이 처음으로 이란 땅을 밟게 될 수도 있어. 그게 논의할 가치가 없는 일이라면 뭐가 가치 있는지 모르겠어. 그래서 오늘은 이란의 핵심 섬에 관한 전략적 상황을 자세히 살펴보자. 사실 잠깐 되돌아가야겠어. 지금까지 이란은 2마리 토끼를 잡으려고 해왔지. 이슬람 공화국은 세계 석유의 20%가 지나가는 병목 지점인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유조선을 공격하겠다고 위협하고 있어. 그로 인해 유가가 급등했고 미국 내 소비자들의 반발과 국제 파트너들의 불만을 불러일으켰지. 하지만 내가 이 상황을 상호 확증 파괴의 게임이라고 설명했던 걸 기억할 거야. 이란 역시 자국의 에너지 제품을 수출하기 위해 호르무즈 해협이 필요하지. 이란 석유의 약 10%만이 터미널이 있는 파이프라인으로 해협을 우회해 수출돼. 이 파이프라인은 해협 문제에 대비해 설계됐어. 하지만 10%는 그리 많은 양이 아니고 아랍에미리트가 내놓은 비슷한 해결책에 대해서도 같은 문제를 제기할 수 있어. 해협이 봉쇄되는 건 모두에게 엄청난 문제야. 핵무기 사용과 마찬가지로 항상 이 상호 확증 파괴 문제를 피해갈 방법을 찾으려는 사람이 있어. 이란은 인도 유조선들과 협력해서 자유롭게 통과할 수 있도록 일종의 조율된 행동을 해왔어. 또한 중국 위안화로 거래하는 유조선을 허용하려는 움직임도 있는데 이는 페트로달러 약화를 노린 것이다. 이게 현재 지정학적 블록의 윤곽을 따르는 것처럼 들린다면 실제로 그렇기 때문이야. 하지만 지금까지 이 계획은 그다지 큰 성공을 거두지 못했어. 승인을 받은 선박들도 현지 이란 군인들이 지침을 따르지 않고 그냥 발포할까봐 여전히 걱정해야 해. 그 가능성은 유조선 선장들이 자기 보호를 우선하게 만드는 강한 억제책이야.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이란에게 매우 중요해. 석유 수출은 정부 수입의 30%를 차지하고 국가 전체 경제의 15%를 차지해. 정부는 수입이 없으면 보안군 급여 지급이 어렵다는 점을 예상할 수밖에 없어. 글쎄, 돈을 찍어내면 모를까. 하지만 그건 또 다른 이유로 끔찍한 생각이야. 민간 쪽에서는 하룻밤 사이에 경제의 15%를 잃게 되면 다른 모든 분야에도 도미노 효과가 나타나게 돼. 실업자가 늘어나고 치안부대가 월급을 받지 못하는 상황은 정부 입장에서는 정말 최악의 조합이야. 이 부분은 언론에 제대로 보도되지 않았고 이제 그 이유를 직접 볼 수 있을 거야. 위 스포츠 얘기 없이도 내가 이 지역에 있는 미군의 시각적으로 인상적인 모습을 보여줄 수 있어. 이란 내부에서 커지고 있는 경제 위기를 시각적으로 인상적으로 보여줄 만한 이미지들은 그만큼 존재하지 않아. 하지만 전쟁에서 나라를 망하게 하는 건 종종 큰 폭발이 아니라 지루한 일들이야. 이제 미국이 이란이 이런 시도를 하는 걸 참아줄지에 대해서는 약간의 의문이 있었어. 불과 일주일 전에 이스라엘이 이란의 석유 인프라를 폭격하기 시작했고 그로 인해 유가가 치솟았어. 이 일로 백악관에서는 큰 혼란이 있었고 나는 미국이 이스라엘의 군사 지원을 끊거나 심지어 전쟁 중에 벌일 수도 있다는 협박과 함께 매우 화난 전화통화를 했을 게 뻔해.
그래서 이스라엘은 적어도 지금으로서는 그 전략을 중단했고 유가도 다시 내려갔어. 그래서 그런 이론이 나왔지. 백악관은 유가에 너무 신경을 써서 이란이 그런 식으로 시스템을 조작하도록 그냥 둘 수도 있다는 거야. 일부 걸프 지역 석유가 시장에 남아 유가에 숨통을 틔울 수 있다는 거지. 아니면 적어도 그게 실제로 문제를 해결하는 다른 대안들보다는 나을 수도 있다는 거야. 이란 유조선의 운항을 똑같이 막으려면 그 배를 쏘거나 승선해서 통제해야 할 거야. 즉, 네가 유조선 자체에 집중한다면 그렇다는 거야. 잠깐 그 부분은 기억해둬. 정치적인 측면에서 보면 유조선에 실린 석유는 예를 들어 중국 회사 소유일 수도 있어. 이런 유조선을 공격하거나 포획하는 것은 각국 정부 간에 더 큰 문제로 번질 수 있어. 개인적으로 말하자면 나는 이것이 그냥 세계대전으로 남는 게 좋지 굳이 제3차 세계대전이 되는 건 원하지 않아. 군사적으로 미국이 유조선 한두 척을 억류하는 건 분명히 가능해. 우리는 베네수엘라 해안에서 그런 모습을 봤고 실제로 베네수엘라에서 아주 멀리 떨어진 곳까지 유조선을 쫓아가는 것도 봤어. 하지만 호르무즈 해협을 빠져나가는 표적은 훨씬 더 많아. 미국은 동등한 경비 활동을 하려면 이 지역에 훨씬 더 많은 순찰선을 투입해야 할 거야. 미국 군대가 아무리 강력해 보여도 여전히 다른 나라들과 마찬가지로 똑같은 물류 문제에 직면해 있어. 그리고 그 정도 수준으로 단속하는 건 상당한 도전이 될 거야. 나는 떠나는 모든 유조선을 그냥 어뢰로 공격하는 게 더 쉬울 거라는 데 의심이 없어. 하지만 그렇게 하면 의회가 그냥 넘어가지 않고 즉시 조치를 취할 거라고 생각해. 그리고 그건 제3차 세계대전을 불러올 만한 행동이야. 다시 말하지만 나는 그런 일은 피하고 싶어. 그래도 미국이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이란이 석유를 파는 걸 그냥 허용한다는 건 정말 이해하기 힘든 일이야. 결국 이 전쟁의 추진력은 이란 시민들이 자기 정부에 항의하고자 하는 잠재적인 욕구를 이용하는 데 있어. 석유 판매 수익 차단이 성공할 수 있는 최고의 전략 중 하나야. 트럼프가 그 해협을 열어두고 싶어 한다는 건 신경 쓰지 마. 이란 정부가 계속해서 해협을 봉쇄하는 것이 손해라고 판단하면 해협을 다시 열 거야. 너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두 마리 토끼를 다 잡는 것은 손해보는 정책과는 완전히 반대되는 것처럼 들려. 다시 말해서 이란이 해협을 다시 열도록 강요하고 싶다면 해협을 닫는 걸 최대한 고통스럽게 만들어야 해. 지금까지 네가 들은 모든 것은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미국의 공격을 위한 서막이었어. 하르그 섬으로 넘어가 보자. 내 엉망인 영어 발음은 미안해. 보복 공격을 위해서라면 하르그 섬은 아마 이란에서 가장 중요한 시설이었을 거야. 하르그 섬은 실질적이고 경제적으로 엄청난 중요성을 가지고 있어. 이란의 전체 생계와 경제는 하르그 섬에서 나오는 석유 수출에 달려 있어. 하르그 섬은 협상에서 지렛대야. 미국은 이란인들에게 만약 그들이 세계의 석유를 가져가면 미국이 그들의 석유를 막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어. 하지만 그건 매우 위험한 과정이야. 소련은 어떻게 반응할까? 잠깐, 소련이라고? 여기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지? 아, 그래, 맞아. 누구나 이런 일이 일어날 걸 알 수 있었지. 방금 읽은 마지막 문단은 지미 카터 시절 인질 사태에 대응하기 위해 열린 전략회의에서 나온 다양한 위협된 발언들이었어. 이 연극의 등장인물 중 한 명은 미카의 아버지로 더 잘 알려져 있을 거야. 요점은 이게 이란이 당연히 예상했어야 할 반응이었고 실제로도 알고 있었을 가능성이 높지만 그래도 미국을 막기에는 별다른 방법이 없었다는 거야. 여기서 이란의 문제가 있어. 이 나라는 정말 어마어마한 양의 석유를 가지고 있다는 축복을 받았지. 하지만 마치 농담처럼 지정학의 신들은 이란이 수심 깊은 해안선을 갖지 못하는 시드에 우리를 떨고 났어. 초대형 원유 운반선이 정말로 그 이름에 걸맞게 엄청나게 크다는 건 굳이 말하지 않아도 알 거야. 이 배들은 좌초 방지를 위해 깊은 수심이 필요해. 하르크 섬이 그 해결책이야. 이 근처 바다는 유조선이 바로 옆까지 접근할 만큼 충분히 깊어. 그러니까 기름만 섬까지 옮길 수 있다면 일반 유조선이 다른 곳에서처럼 그곳에서 기름을 실어 나를 수 있어. 이란은 본토에서 바다 밑을 지나 섬까지 이어지는 대형 파이프라인을 설치해서 중간 단계를 해결했어. 이건 완벽한 해결책이야. 단, 그곳이 섬 위에 있다는 점만 빼면 말이지.
보급하기에 가장 쉬운 곳은 아닐 수도 있고 그 한 곳만 무력화해도 이란 석유의 90%가 시장에서 사라지게 돼. 정리하자면 이란과 연관된 유조선을 막기 위해 미국은 유조선 자체를 건드릴 필요가 없어. 해안선을 따라 오가면서 수많은 항만 시설을 공격할 필요도 없어. 미국은 하르크 섬에서 일어나는 일만 통제하면 돼. 그래서 이라크가 이라크 전쟁 중에 하르크 섬을 공격한 것도 놀랄 일이 아니지. 이라크의 희망은 이 공격으로 수출길이 막힌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게 만들고 이를 통해 서방의 개입을 유도하는 것이었지. 오늘날로 돌아와서 미국은 이 섬에 대해 다른 접근 방식을 취하고 있어. 기억해. 이란의 석유 인프라에 어떤 피해가 가해지면 단기적으로도 장기적으로도 유가에 타격을 줄 거야. 그리고 그건 도널드 트럼프가 절대 피하고 싶어하는 일이야. 전략적으로 말하자면 인프라를 폭파하는 것은 역설적으로 이란의 협상력을 오히려 높여줘. 전쟁이 계속되는 한 이란이 석유를 수출할 수 없지만 전쟁이 끝나면 수출할 수 있다면 그동안 잃은 수익은 기회비용이 되는 거야. 반대로 이란이 전쟁의 상황과 상관없이 석유를 수출할 수 없다면 그건 전쟁의 비용이 전혀 아니야. 그건 그냥 삶의 한 부분일 뿐이고 따라서 이란의 협상 과정에서 의사결정에 영향을 주지 않아. 이것은 일부 유럽 국가들이 현재 동맹국 은행에 동결된 러시아 자금을 압류하는데 신중한 이유를 설명하는 것과 같은 논리야. 그 자금이 인질로 잡혀있는 한 유럽은 러시아에 대해 더 많은 협상력을 갖게 돼. 어쨌든 미국이 그 섬의 활주로와 언덕을 따라 이어진 벙커에 상당한 피해를 입힌 것으로 보인다. 이것들은 사실상 이란이 그 섬을 방어하는 데 도움이 되는 군사 자산들이야. 미국이 여기서 타격하지 않은 곳은 더 남쪽에 있는 유조시설이나 해상 적재구역이었어. 이 부분은 샤 시대의 이 사진에서 더 자세히 볼 수 있어. 이건 베네수엘라 상황과 매우 비슷해. 지금은 트럼프가 군사적으로는 혼란을 일으키고 싶어 하지만 세계 무역에는 지장을 주고 싶지 않아 하면서 양쪽 다 챙기려는 거지. 와, 저 말에는 정말 아이러니가 많네. 다시 말해서 미국은 석유 인프라는 그대로 두면서 하르크 섬을 침공하기 쉽게 만들어 놓은 거야. 이와 동시에 USS 트리폴리가 해병 원정대와 함께 필리핀 해에서 걸프 지역으로 이동 중이라는 보도도 나오고 있어. 둘 사이에 직접적인 연관성을 짓고 싶은 유혹이 있지만 왜 서쪽에서 그냥 비행기로 들어올 수 있는데 상륙 강습함을 투입하는지 의문이 들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싶어. 어쨌든 미국이 이곳에서 침공을 준비 중일 수도 있음을 알 수 있어. 지상의 병력을 상륙시키고 유조선 선적에 당장 필요한 것들을 섬에서 모두 빼내고 그 다음에 빠져나오는 거야. 동시에 앞서 언급한 모든 문제를 일으키지 않기 위해 교체하는 데 오랜 시간이 걸릴 만한 것들은 절대 손상시키지 않도록 매우 조심해야 해. 아마도 그곳에 영원히 머물고 싶지는 않을 거야. 그 섬에는 8,000명의 주민이 살고 있고 미국은 앞으로 몇 세대 동안은 반란 진압 작전을 질릴 만큼 충분히 경험했으니까. 미 해군이 페르시아만을 완전히 장악하지 못했다는 전뿐 아니라 해상에서도 다양한 문제가 생길 수 있음을 예상해야 해. 하지만 바로 그곳이 섬이기 때문에 신속하게 들어갔다 나올 수만 있다면 증원군에 대해 걱정하지 않고 작전을 성공시킬 수도 있을 거야. 그리고 해협 문제가 지속되는 동안 그곳을 계속 폐쇄하려면 이란의 군사 인프라가 이미 손상된 상태라 보급에 어려움을 겪을 것을 알기에 언제든 다시 돌아오겠다고 위협할 수 있어. 이제 오늘 여기서 중요한 전략적 경고 몇 가지로 마무리해야겠어. 전장의 논리는 종종 모두에게 명확하게 보이는 게임 트리 방식으로 작동해. 이것도 그런 경우 중 하나야. 테헤란과 워싱턴 모두 그 섬의 가치와 미국이 스스로에게 열어준 전략적 기회를 이해하고 있어. 서로에게 피해를 주는 길로 가기보다는 이란은 자국의 석유를 해협을 통해 몰래 운반하려는 데 따르는 문제를 내면화하고 그래서 하르크 섬에서의 선적을 잠시 중단해야 해. 그렇게 하면 미국도 다음 단계로 나아갈 이유가 없어지게 돼. 그래서 이 영상의 제목이 미국이 침공할 가능성이 가장 높은 이란의 약점인 거야. 미국이 이 약점을 침공할 것이다가 아니라 그 두 문장은 동등하지 않아. 하지만 모두가 미국이 그 섬을 약화시킬 능력이 있다는 것을 예상할 수 있었지만 그것이 그들이 이를 피하기 위해 협상하도록 만들지는 못했어. 그리고 마찬가지로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는 것도 서로에게 해로운 일이지만 결국 우리는 이런 상황에 처해 있어. 협상은 이미 결렬되었고 앞으로 얼마나 더 악화될지는 불확실해. 하지만 아마 내일도 여기 돌아와서 그 소식을 전해줄 것 같아. 내 중동 분쟁 재생 목록을 보면 이 전쟁을 더 명확히 할 수 있을 거야. 오늘 영상이 재미있으셨다면 좋아요와 공유, 구독 부탁드리고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